음악가우들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으승연입니다. 네, K1 시청실에서 이제 윌슨 사이클 다 끝냈죠. 저희 5개 다 들어봤습니다. 5개, 6개야. 하여튼 다 끝내고 이제 DCS 제품을 오늘 좀 들어보는 날이에요. 막내 바르톡 많이 쓰고 계시죠. 근데 이 제품도 뭐 디지털 기기들이 그렇듯이 연 단위로, 그 다음에 뭐 작은 업데이트까지 수시로 변하기도 하고, 그런 사용자들의 어떤 업데이트가 있는가 하면 한 번도 안 들어보시거나 DCS가 뭐야 이런 분들까지도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고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얘기 좀 해보는 시간입니다. DCS 87년 회사죠. 주로 이제 영국 쪽 통신하고 이제 우주 장비 이런 쪽, 그런 쪽에 인프라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기술과 그쪽의 노하우가 이런 레코딩용, 원래는 처음에 AD 컨버터를 만들기 시작했죠. 24비트짜리. 그걸 다시 민생용으로 D8 컨버팅을 할 수 있는 만든 게 이제 98년, 그때 세우고 한 10년 지나서 만든 거죠. 근데 사실은 이 회사의 모든 기술이었던 DCS의 그 링 DAC, 사실 그 링 DAC의 그 FPGA 연산을 해서 아날로그로 컨버팅하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만든 회로를 가지고 만든 그 기술이야말로 이제 그 DCS만이 갖고 있는, 이제 그게 이제 무슨 다른 회사의 칩을 갖다 끼워서 만드는 이런 D8 컨버팅 방식하고 그런 기기로 만든 DAC하고는 좀 차원을 달리하는, 그렇게 해서 이 애초부터 특화시켰던 그게 DCS의 어떤 차별화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게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회사 설립 이전부터 그런 것들은 계속 그 링 DAC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다가 이런 완제품 DAC라는 걸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 본인들이 30년간 투자한 그런 링 DAC 기술들이 적용이 되기 시작했죠. 현재까지가 이제 30년이 이제 걸려서 계속 업데이트 돼가고 있는 거니까, 회사가 설립 이전부터 그런 연구가 진행이 돼서 처음에 시작 단계는 뭐 10년이 지나서 10년 개발 후에 이제 완제품 회사를 론칭했다고도 할 수 있고, 여하튼 그런 링 DAC를 품고 있는 그런 DAC가 바로 DCS 제품들이라는 거.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엘가라는 걸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딜리어스라는 제품이 있고, 그 외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2012년에 그 비발디라는 엄청난 제품을 만들죠. 4개 바디로 있어서 트랜스포트와 DAC, 클럭 이런 것들이 다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4바디의 엄청난 그 초유의 연산 시스템, 파일을 연산시키고 디코딩, 인코딩, 디코딩을 거쳐서 아날로그화 시키는 그런 거대 연산 시스템인, 음악 파일 연산 시스템인 그런 비발디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현재 디자인이 와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엘가라는 제품이 이제 블랙톤이었다가 그게 조금 모양이 이제 앞으로 반듯하게 바뀌었다가 다시 또 이제 은색 톤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들에서 이제 뭐 사실 이름들이 이제 막 바뀌죠. 디자인이 바뀌면서.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엘가랑 딜리어스는 이제 영국 작곡가들인데 영국 작곡가들이 몇 명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떨어지니까 이제 전부 이태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스카를라티, 푸치니 뭐 이런 그런 디자인이 약간 은색 톤에 살짝 슬림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좀 커졌어요. 바디가 이렇게 커지면서 이제 정착을 한 게 원바디, 투바디, 그다음에 포바디, 이렇게 바디 수가 이제 좀 어떻게 몇 가지로 그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제품이 여러 이제 포트폴리오가 생겨났고, 뭐 저 위엔 당연히 그 스카를라티를 이어받았던 비발리 같은 제품은 포바디 제품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드뷔시나 푸치니 같은 제품 투바디 제품이 이제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로신이라는 제품으로 이제 진화해 왔다면, 원바디 제품은 이제 바르톡이 유일한 거죠. 바르톡이라는 제품을 이렇게 보면 이런 거죠. 원래는 로시니에서 거기까지만 딱 만들었어야 될 제품 라인업을 조금 더 DCS 제품은 좀 우리도 좀 사고 싶다, 좀 싸게 만들어 달라,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이런 바르톡 같은 제품을 만들게 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의 제품들에서 단가를 내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저 바깥 셰시 쪽에서 위에 보면 막 비발디들을 막 물결을 막 치고 바디가 4개고
또 이게 샤시가 크고 트랜스포트도 필요한 옵션으로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그럼 하나씩 줄여간 거예요. 그래서 로시니까지도 그렇지만 바르톡 같은 이제 조금 엔트리급을 만들다 보니 소리는 원래대로를 유지해야 되겠고 해서 이 앞에 패널을 이게 반듯하게 만들어서 여기서 비용을 많이 줄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그 기타 이제 여러 가지들이 조금씩 축약이 됐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 DCS DAC라는 전 제품이 다 스트리밍이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자사의 고유 그 기술이 들어가 있는 링 DAC 있죠? DAC 파트 부분. 그 연산으로 아날로그를 만들어내는 신호를 만들어내는 이 부분은 그대로 위에 비발디 제품하고 똑같은 걸 썼다는 게 이 바르톡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그렇게 유지를 해서 바깥쪽과 나머지 그 마이너한 부분들을 교체한, 그렇게 단가를 거의 5분의 1, 10분의 1 비발디에 비하자면 5분의 1 정도 낮춘 거죠. 5분의 1 이상을 낮춘 그런 제품으로 만들어진 게 바르톡입니다. 자, 이 제품의 컨셉이 그렇다. 그리고 DCS가 어떤 회사인지 이렇게 흘러왔는지 이런 것들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음악을 들어보고 그럼 뭐 링 DAC는 뭔지, 바르톡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소리를 들려주는지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We'll do it all, everything on our own. We don't need anything or anyone. If I lay here, if I just lay here, would you lie with me and just forget the world? I don't quite know how to say how I feel. Those three words are said too much. They're not enough. And now the purple dusk of twilight time
across the meadows of my heart. High up in the sky, those little stars climb, always reminding me that we're apart. You wander down the lane and far away, leaving me a song that will not die. Love is now the stardust of yesterday, the music of the years gone by. 네, 오늘 들은 기기는 뭐 저희 지난번 저 윌슨 사이클 때 들어봤던 알렉시아의 최신형 알렉시아 V, 그 다음에 역시 또 최신형이죠. 오디오 리서치 레퍼런스 160M 마크 2, 그다음에 레퍼런스 프리는 역시 레퍼런스 10. 이 조합으로 시청을 했고요. DAC가 이제 DAC이자 스트리머가 바로 DCS의 바르톡으로 시청을 했습니다. 음악을 이렇게 이게 좀 어려워요. 앰프랑 스피커를 테스트할 때 듣는 곡, 심지어 같은 곡이라도 그 이 DAC 같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케이블을 비교한다든가 이런 거는 그 스피커처럼 바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항목들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DAC를 평가할 때는 어렵긴 하지만 사실은 뭐 상위 제품하고 두 개를 A/B 테스트를 한다든가 타사 제품하고 비교한다든가 이렇게 해봐야 좀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 본인이 잘 아는 어떤 레퍼런스 제품하고, 근데 그냥 이 제품의 어떤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할 때는 참고로 알려드리자면 DAC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아날로그적으로 들리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인이 알고 있는 아날로그로 들었던 최고의 LP 시스템으로 들었던 그 음원을 들어보는 게 이 제품의 DAC 성능을 어느 정도 아날로그적인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DAC가 그런 아날로그 부분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DAC 성능은 여러 부분이 있는데 다이나믹스나 기타 해상도 같은 것들도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DAC 성능이라고 했을 때 그런 똑같은 곡을 들어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들리는지 그런 거에 이제 좀 포인트를 두고서 그렇게 시청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 링DAC라는 이 바르톡 제품도 비발디 제품하고 비발디는 똑같은 링DAC를 썼다고 했잖아요. 일단 그 링DAC가 핵심이라는 거, 그리고 이 회사 이 제품이 링DAC는 뭐 간단히 말하자면 최고의 연산 시스템, 그게 좀 독특해요. 일단 링DAC를 간단히 축약을 하자면 먼저 오버 샘플링을 해요. 그러고 나서 변조를 시키고 최종적으로 필터링을 해요. 근데 타사 제품하고 좀 다르게 이 회사가 있는 게 굉장히 소위 일반 앰프로 말하면 디스크리트라고 하죠. IC로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표준화된 생산하기 편리한 방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을 다 풀어서 하고, 더욱 놀라운 거는 이제 링DAC를 처음에 보고 놀랬던 게 음원이 들어오는 신호를 보고 그 패턴을 여러 가지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건 5세대 링DAC인데 그걸 이제 음악이 들어오는 패턴을 24가지로 이렇게 쭉 나눠놓고 그거에 따라서 야, 이 음악은 여기 쪽이야, 이쪽이야, 그럼 네가 처리해 하고 보내면 그 하나를 레칫이라고 하거든요. 걔네가 그 음악의 패턴에 맞게 DA 컨버팅을 하는, 최종 출력을 그렇게 하는, 그걸 이 회사에서 매핑이라고 해요. 이 음악의 패턴을 24개 중에 어디로 이 음악은 이쪽이다, 3의 A다, 2의 7이다, 뭐 이런 식으로, 2의 C다,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하는 기술. 어떻게 보면 다른 것들은 타사에서도 있는 기술하고 좀 비슷하거나 뭐 차별화돼도 같은 계열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매핑을 하는 DAC는 아직도 흔치 않죠. 이게 링DAC가 갖고 있는, 그래서 그 링DAC가 갖고 있는 DA 컨버팅을 하는 제품의
어떤 특징 같은 그런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오버 샘플링을 한 다음에 놀라운 거는 5비트로 디코딩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처럼 매핑을 하는 이런 구조로 흘러서 디지털 신호가 들어오면 확장시킨 오버 샘플링을 해서 그 디코딩을 5비트로 한다는 것도 특이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매핑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44.1kHz랑 또 48.1kHz 그것도 또 한 번 더 나눠주는 그런 또 분류를 한다는 것도 특이하고 뭐 30년간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아 디지털 신호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 좀 더 아날로그에 가까워진다 원음에 가까워진다 이런 연산을 계속 발전시켜 온 결과가 만들어낸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고리즘이라고 해야 되죠. 여하튼 그걸 탑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바르톡 자체도 이 제품이 2018년 제일 나중에 만들어졌죠. 이제 비발디는 2012년에 최초 버전이 나왔으니까 제일 막내 모델로 나오다 보니 그래서 제일 2018년에 제조가 됐고 또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재작년에 업 버전인 그 바르톡 2.0으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돼서 사실은 그 디지털 기기들은 그런 것들이 마치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OS처럼 그런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사에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굉장히 큰 게 의미가 큰 게 그런 데 있는데 일단 재작년에 바르톡 2.0으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됐는데 그 내용이 저기죠. DSD 디코딩을 하는 그런 디지털 필터가 일단 업데이트가 됐고 좀 더 좋은 걸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좀 아까 말한 24개 레치로 뿌려주는 그 매핑을 하는 매퍼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 두 개가 바르톡 2.0이 되면서 바뀐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변화는 사실 같은 재작년에 정확히 말하면 작년 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에이펙스 버전으로 바뀐 그게 DCS 전 제품에 다 바뀌었죠. 그래서 당연히 바르톡도 그 에이펙스 버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제품은 바르톡 2.0의 에이펙스 버전입니다. DCS 바르톡 에이펙스 버전이라고 하면 그냥 통칭되겠죠. 그 에이펙스로의 변화는 한번 저희도 다룬 적이 있는데 그 비발디를 한번 리뷰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이런 게 바뀌었죠. 일단 전원부가 바뀌고 그 다음에 전원부 이후에 있는 그 모든 연산하고 그 신호가 흘러가는 보드의 구조를 다 바꿨어요. 소위 이 알고리즘이자 전체 신호가 흘러가는 플로우 자체를 바꿔서 좀 더 음질을 낮게 하는데 그의 원리는 뭐 당연히 노이즈 레벨을 낮추고 그다음에 리니어리티라고 하죠. 이제 계속 직선성으로 계속 음이 같은 포맷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 이거를 좀 더 높여주는 소위 선형성을 증가시켰다고 이제 표현하는 당연히 그게 하이파이적인 소리에 가까워지는 거죠. 뭐 갑자기 신호가 치켜 올라갔다 떨어지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원래 신호가 반듯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거를 좀 더 유지시켰다는 얘기고요. 향상시켰다는 얘기고 그래서 전원부를 바꾸고 뒤에 그런 전체 회로의 구조를 다시 바꿔서 최종적으로 아날로그 출력단의 성능을 또 높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비발디인 경우는 전원부가 더 컸었기 때문에 용량이 더 큰 거에 전원부를 바꾸고 아예 입출력단을 다 바꿨다는 얘기죠. 그렇게 바꿔놓으니까 소리 변화가 꽤 크다는 얘기를 한번 그때 저희가 비교하면서 한 적이 있었죠. 여하튼 그게 똑같은 에이펙스가 적용이 돼서 그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링 DAC의 그 소위 안에 필터링 변조하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최종 출력하는 그 뭐 보통 이제 뭐 차동 회로라고 해서 디퍼런셜 회로라고 해서 좌우를 맞추는 거 이런 것들까지 좌우가 불규칙하게 이렇게 서로 다르게 서로 용량이 다르게 출력을 하거나 이런 거 없이 똑같이 나오게 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개선을 한 게 그게 에이펙스 버전으로의 그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바르톡에도 그런 게 적용이 돼 있고요. 여하튼 그런 것들이 적용이 돼서 바르톡의 원래 기본 스펙 자체는 일단 제일 뭐 DAC에서 평가하는 지표인 샘플링 레이트 이게 비트 레이트하고 샘플링 레이트가 24비트에 384kHz까지 그 다음에 DSD는 뭐 우리가 아는 퓨어 DSD도 출력을 하지만 DSD 128까지 그 다음에 DOP에 얹어서 하는 그런 방식도 똑같이 DSD 128까지 재생을 하는
네, 그런 그 정도 해상도를 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뭐 인터페이스는 USB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저기가 3개나 있죠. 저 SPDIF가 동축 단자, 그리고 입 출력은 둘 다 RCA와 밸런스가 다 있고, 그러니까 출력은 RCA와 밸런스가 다 지원이 되고, 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들어보면 DCS 제품들은 거의 성향이 당연히 같죠. 굉장히 분석적이고 굉장히 해상도가 뛰어난 그런 소리. 제가 처음에 DCS 제품을 타사 제품, 유사 가격대의 타사 제품하고 비교하면서 했던 얘기가, 조명을, 저도 지금 조명을 받고 있지만, 조명을 곳곳에, 어두운 곳에 다 비추어서, 어디는 이제 콘트라스트가, 이제 그걸 좋게 말하면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의 그 대비가 아주 진하게 나타나서 뚜렷뚜렷한 느낌을 주는 그런 제품에 비해서, 그 제품에서 안 보였던, 그런 대비가 좋은 제품에서 안 보였던 구석까지를 비추면서 굉장히 적나라한 소리, 소리의 음원에 있는 소리를 다 들려주는, 그게 사실 DCS 소리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콘트라스트 같은 게, 아까 말한 제품, 어두운 곳과 이 밝은 곳이 좀 대비가 뚜렷했던 제품에 비해서 콘트라스트가 조금 덜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원부가 강화되면서 여전히 그런 콘트라스트가 드리우게, 밝은 곳은 밝아졌지만 그런 대비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에이펙스 제품을 들으면서 느꼈던 점들입니다. 그리고 제품의 이런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그 스케일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스테이징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나, 소위 우리 하이엔드 지표, 현장에 있는 느낌, 음원에 있는 녹음을 한 현장에 앉아 있는 느낌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대단히 뛰어난, 거의 탑, 이런 DAC 중에 탑인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런 현장을 재현한 능력은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스케일 같은 게 굉장히 크게 나오고, 같은 가격대, 심지어 뭐 더 비싼 제품도 이런 그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스피커나 앰프 영향을 많이 받지만, 똑같은 조건으로 재생을 했을 때 DAC 자체가 무대를 얼마나 이렇게 진짜 다이나믹하게 그려내느냐, 무대의 크기도 크지만 사람을 향해서 뭐가 박두해 오는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드라마틱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걸 이제 제 스케일이라고 표현하는데, DCS의 장점 중에 하나, 그런 스케일이 크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아주 뭐 솔로 음악을 들을 때는 공간이 아주 크게 나오는 중에 아주 또렷한 입체감, 그 다음에 연주자가 여럿이고 악기수가 여러 개 나오는 그런 곡에서는 사람을 향해서 그냥 대단한 스펙터클로 쏟아지는 그런 곡을 듣기에 아주 뛰어난 그런 DAC, 스트리머이자 DAC죠. DAC 기능에 이제 스트리머가 얹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 본원적인 이 제품의 정확한 정체성은 DAC에 있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스트리밍 기능까지 추가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 아까 인터페이스 중에 클러킹 입출력이 있다는 것도 특기할 만한 내용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소리를 들어보면, 바르톡은 제일 그 DCS 제품 중에 제일 많이 팔린, 뭐 비발디가 제일 좋긴 하지만 가격이 1억대가 넘기 때문에 로시니 같은 투바디 제품이 가장 많이 팔렸는데, 로시니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로시니랑 소리가 같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링 DAC를 썼다고 해도 약간 스케일이 작다는, 그러니까 로시니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긴 해도 여전히 그 로시니하고 비교해서 거의 이렇게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든 해상도, 그리고 매끄러운 어떤 그 해상도에 입혀진 매끄러운 음의 감촉 같은 거, 그럼 로시니하고 사실은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정도로 대단히 뛰어납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아까 말한 스케일, 다이나믹스 같은 게 로시니와는 조금 하위 제품으로, 그걸 똑같이 만들면 로시니가 안 팔리겠죠. 예,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놓은, 약간의 계급 차이를 둔, 그래서 그만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제품이지만, 여전히 이 가격대 타사 제품들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막강한 그런 성능의 음원, 아날로그 컨버팅, 그 다음에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이런 능력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무엇보다 해상도가 대단히 뛰어나고, 아까 말한 입체감을 펼쳐내는 능력이 뛰어나서, 일단 그 다이나믹스를 포함한, 예를 들어서 좀 아까 들은 곡 중에 브루크너 교향곡 9번 2악장,
이 곡 같은 경우를 들어보면 앞에 뽀로봉 하고 이제 플룻 소리와 함께 쫀쫀쫀 이렇게 피치카토로 현악기를 이렇게 뜯는 경우 이제 아주 공간 속에서 그 아주 미세한 음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소리는 시스템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들리는데 그게 굉장히 섬세하고 완전히 가느다란데 그게 좀 선이 가느다라지면 좀 거칠거나 음이 반듯하게 직선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지 못하고 조금 더 해상도가 좀 글쎄 불투명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선이 가늘어졌다 뿐이지 바르톡에서는 선명하게 쭉 움직여서 거기에 이 바깥쪽 외곽에 매끈한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게 일단 DCS 제품의 어떤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뛰어난 연산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라광광광광 하면서 이제 폭발해서 이제 전체 오케스트라 총주가 슬램을 치고 투티로 들어올 때 전혀 뭐 이렇게 불안한 느낌? 그 불안한 느낌이 왜 느껴지냐면요. 어떤 시스템에서는 뭔가 어딘가 소리가 끊길 듯한 일단 다이나믹스를 다 표현 못 해주면 거기서 이제 불안감이 느껴지는 거고 소리가 크게 났으나 그 큰 소리에 어딘가가 소리가 좀 약간은 찌그러진 듯한 흔히 말하는 파형의 어떤 불규칙한 상황이 나타났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게 듣는 사람한테 불안감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실제 연주를 들을 때 우리가 연주를 들을 때 불안하지 않잖아요. 오케스트라 총주가 나온다고 해도 그런 느낌을 줘서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호쾌한 다이나믹이 터지면서 진짜 실제 연주를 듣는 느낌에 굉장히 가까운 그런 대편성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펼쳐줘서 굉장히 좋았고요. 처음에 들은 Chasing Cars 있죠. 이런 곡은 사실 음이 사실 거칠어요. 살짝 거친데 그걸 얼마나 거친 느낌이 더 거칠어지지 않고 원래 이 아티스트가 표현하고자 했던 그 기타 소리 그만큼의 거칠음 그만큼을 어떻게 그 질감을 잘 들려주는지 이제 그런 걸 들어본 곡인데 우리가 아는 딱 그만큼의 그걸 이제 보통 이제 뭐 표현하기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도하게 이렇게 원래 왜곡이 돼 있는 그 왜곡을 시켜서 만든 연주 그 음색을 거기서 더 이상 거칠어지지 않게 하면서 아티스트가 딱 표현하고자 한 만큼의 그런 기타 소리를 들려줘서 되게 좋았고요. 역시 이 곡에서도 공간감이 생긴다는 것도 DCS만의 어떤 장점으로 잘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락 음악에서 공간감이 나타나는 게 녹음을 아주 잘하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락 음악에서도 공간감이 나타나는 어떤 DAC, 스피커, 앰프든 마찬가지지만 그런 기기들은 굉장히 성능을 되게 높게 평가하게 됩니다. 근데 바르톡 또한 그런 재생을 하는데 아주 좋은 제품 중에 하나라는 게 지금 체이싱 카스를 들으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마라 조이처럼 아주 선명하게 딱 뚜렷하게 떠오르는 그러면서도 아까 말한 그런 여린 음색에서도 선명하고 매끈한 음색이 느껴지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해서 이런 곡들을 듣는 재미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아주 감촉이 좋지만 해상도가 들릴 건 다 들리는 그런 그런 곡들을 잘 들려줘서 아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DCS의 바르톡 막내 제품을 온전히 이제 상위의 기라성 같은 비발디나 로시니 제품에서 조금은 가려져 있는 하지만 여전히 이 위에 형들을 살짝 뒤에 가려놓는다면 이 가격대에서는 아주 뛰어난 그런 DAC 성능을 갖춘 스트리밍 기능까지 같이 갖추고 있는 그런 DCS의 막내 DAC 바르톡을 오늘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따로 살펴보는 기회가 바르톡은 오히려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이 가격대의 DAC를 살펴보는 좀 찾고 계시는 분들은 꼭 들어보셔야 할 제품 중에 하나라는 거 DCS의 소리 특히 한 번도 못 들어보셨다면 굉장한 만족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DCS 바르톡 제품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